예, 저는 충남대학교 수학과에 있는 오덕순이라고 그러고요. 예, 오늘 제가 다룰 내용들은 이제 메인 토픽 고급 인공지능 강습회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수학적 테크닉들이나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그냥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Mathematical Preliminaries for Advanced Machine Learning이라고 타이틀 정했고요. 강연에서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가 이제 Approximation Theory라고 함수를 어떻게 근사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Optimiz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머신러닝 문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일종의 수학적으로 다시 쓰게 되면은 Optimization 문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적인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확률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하실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이제 확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확률 통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들을 어떻게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확률적인 툴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해요. 그래서 요 토픽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마 계속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수학적인 관점 혹은 수학자의 관점 이런 것들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그런 의도로 이 강연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주제를 선정했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머신러닝 딱 보면은 어떤 고양이 그림을 넣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이 블랙박스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고 답이 이제 고양이로 분류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머신러닝은 뭐냐? 이런 고양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변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x라고 이제 고양이를 이제 x로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끝단에 있는 y 이것도 이제 일종의 변수고, 요걸 이제 캣이라고 나중에 변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x와 y의 관계를 어떻게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당연스럽게도 요 그림을 요 x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요 y를 캣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의 이제 메인 관심은 요거예요. 요런 함수 f를 찾을 수가 있는가,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가, 찾을 수가 있는가, 만들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분류 문제죠. 분류 문제인데 이제 예를 들어 분류의 신이 있다고 해봐요. 모든 그림을 보여주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분류의 신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분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과연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함수 g를 찾고 싶어요. g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고 싶은가? f와 g가 어느 센스에서 유사하게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이제 에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approximation 에러, 하나가 optimization 에러, 마지막으로 이제 generalization 에러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approximation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아이디어라는 함수 f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형태, 특정한 클래스의 함수, 클래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적게끔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approxima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차이가 이제 approximation error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continuous function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1800년대부터 이미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continuous 함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여기는 이제 폴리노미얼을 잡았어요. 폴리노미얼을 잡고 두 개의 차이가 우리가 임의로 준 톨러런스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바이어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미 1800년대에 이게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임의의 구간이고요. 사실 0, 1이라고 잡은 건 그냥 클로즈드고 바운디드 있으면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펑션이 f가 있을 때 어느 프레시즌을 잡든지 두 개의 차이가 인피니트 놈은 이제 두 개의 함수 값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항상 존재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굉장히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결과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G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G의 폴리노미얼의 오더가 어떻게 되는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이러한 폴리노미얼이 존재한다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어프록시메이션 시오리 그리고 레프레젠터 시오리이라고 해가지고 등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함수와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리레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등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오리들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가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굉장히 좋은 시오리들이 많긴 하지만 전부 다 대부분 전부 다 존재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일부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흔히 못 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존재성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그 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쓰고 많이 알고 있는 트레디셔널한 그 어프록시메이션 펑션이 이제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요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클로즈 도메인에서 적절한 함수를 이제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근사를 시켜요. 요 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어떤 센스에 대해서 놈을 잡았을 때 H의 P승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비고의 H의 P승. H는 뭐냐면 이제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을 이제 근사하도록 이제 메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메쉬 사이즈가 H고요. 그래서 D 디멘전이고, 그 다음에 H는 메쉬 사이즈고, 그 다음에 M은 뭐냐? M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피스와이즈 폴리노미얼을 생성하기 위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전체 개수예요. 그건 이제 M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H가 이제 M과 관계가 있는데 H는 이제 M의 마이너스 D승 1 오버 D승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함수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려면은 이러한 형태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알려져 있는 어프록시메이션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CO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이즈를 잘 잡으면은 우리는 충분히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라고 그래서요. 이제 스몰 d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요 에러를 줄이기 위한 m이 굉장히 커져야 돼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든다. 디멘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컨스트럭션이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싱글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은 정해져 있고,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이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시오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하고 1990년대 초반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이런 게 있을 때 적절한 디멘전, 요 히든 레이어의 디멘전이 있어가지고요. 요 싱글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임의의 프리시전에 대해서 근사를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어프록시메이션 시오리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인가 하면은요. 요 D2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을 보시면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칼큘러스 1 같은 거 들을 때 이제 함수를 접근할 때 그 리만성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 몇 개 나눠가지고 함수를 근사시켜서 그 넓이를 구한다.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빨간 컨티뉴어스 펑션을 작은 직사각형들 여러 개의 합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 사이즈를 작게 잡으면 잡을수록 근사에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면은 요 직사각형들은 어떻게 근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근사하냐면 이거는 어떤 예를 든 거냐면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든 거예요. 그 시그모이드 펑션이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원만하다가 이렇게 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에피션트를 굉장히 크게 주게 되면은 거의 스텝 펑션처럼 이렇게 근사가 돼요. 여기 보시면 스텝 펑션처럼 근사가 되고, 여기 스텝 펑션이랑 이 스텝 펑션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러한 직사각형처럼 생긴 스텝 펑션이, 그 직사각형처럼 생긴 펑션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더하면은 결국은 근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도 뉴럴 네트워크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 개 더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컨티뉴어스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프레시전이, 여기 입실론이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더해야 돼요.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non constant bounded monotonically increasing 이런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조합하면은 이러한 직사각형 만들 수가 있고, 결국은 그걸 이용해서 근사시킬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이그지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이제 렐루가 있죠. 렐루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렐루에 대한 거는 2018년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스테이트먼트가 좀 복잡한데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의 프리시전에 대해서 적절하게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센스가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L2 놈센스고 아까는 인피니티 놈센스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건 이제 티오리티컬한 어퍼 바운드예요.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옵티멀하다는 걸 이제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메소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메시를 줄이면 줄일수록 뉴메리컬하게, 시오리티컬하게도 그렇고 뉴메리컬하게 거의 이게 거의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더가 한두 개 달라질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 어프로치는 다행스럽게도 시오리티컬 바운드가 크긴 하지만 실제로 돌려보면은 몇 개 안 되는 노드랑 레이어 가지고도 근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파워풀한 장점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도 이러한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원래는 없는데 좀 추가해 본 거고요. 그래서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든 이 앞에서 다뤄봤던 모든 것들은 이제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한 거예요. 컨티뉴어스 펑션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미분 가능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타겟을 설정했는데요. 이거는 너무 좀 브로드하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작은 클래스에서 잡으면은 우리가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를 없애면서도 뉴럴 네트워크 근사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런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스페이스를 적용해서 다양한 디멘전의 인디펜던트한 어프로크시메이션 시오렘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한다. 그럼 뉴럴 네트워크로 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프로크시메이션 시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우리가 원하는 뉴럴 네트워크 클래스로 충분히 근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MLP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LP를 포기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새로 개발했어요. 이제 이게 지난 4월에 나온 건데요. 콜모그로프 아놀드 네트워크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콜모그래프 아놀드 레프레젠테이션 시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고, 그걸 이용해서 MLP 대신에 네트워크를 구조를 바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멘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프로크시메이션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넣은 이유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연구하려고 하고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요. 그 콜모그래프 아놀드 네트워크라는 게 리프레젠테이션 시어가 있는데 그걸 이용했는데 최근까지 그게 레프레젠테이션 시어는 좋은데 이걸 뉴럴 네트워크로 직접적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4월 달에 MIT 그룹에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그게 그 구조를 콜모그래프 아놀드 레프레젠테이션 시어림 자체에 대한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그걸 좀 확장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잘 근사할 수 있다라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현재 좀 악유업을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요거에 좀 요즘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어프로크시메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옵티마이제이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슈퍼바이저드에서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스트 케어,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업스트랙트하게 생각해보면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클래스 안에서 어떠한 퀀티티를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셋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 모델 클래스라고 부를 거예요. 캘리그래픽 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근사를 시키기 위한 함수의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MLP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를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리니어 스페이스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모델 클래스를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 파라미터라는 걸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니어 펑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이어스가 있고 그 변수들에 대한 코에피션트들을 모아놓은 그런 세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LP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들, 각각의 노드 사이에 이런 것들, 레이어 사이에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델 클래스는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형태가 있고 그 형태를 레프레젠트하기 위한 파라미터. 그래서 이 모델 클래스를 이 경우에는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옵티마이즈 해야 되느냐 찾아야겠죠. 그래서 일종의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로스라고 부를 거예요. 모델 클래스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찾기 위해서 이런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걸 찾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뭔가 앰비규어스하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들어볼게요.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답이 있죠, 저희가. 그래서 답과 저희가 예측한 값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걸 일종의 로스 펑션, 어떤 데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로스 펑션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로스 펑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답과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여러 가지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각각의 원샘플 로스를 다 더한 것의 평균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모델 클래스가 있고, 이제는 우리 모델 클래스를 안에서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또는 미니마이즈하는 맥시마이즈는 또 마이너스부터 미니마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미니마이제이션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모델 클래스 안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로스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게 대부분의 슈퍼바이즈 러닝 혹은 머신 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F 이건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이디어란 케이스는 이 G가 모델 클래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뮤가 이 X와 Y가 를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안에 모든 것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구해서 가장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걸 찾은 게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제 최적의 F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나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 우리는 이 X, Y에 대한,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분포를 모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엠피리컬하게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것 같은 샘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샘플들을 이용해서 이 싱글 로스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을 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최적의 F를 찾는다 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 클래스 안에서 이제 우리가 형태가 좋으면은 이건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드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 클래스 대신에 이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 번째 어프로치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머신러닝 값을 정의할 수가 있느냐? 우리 머신러닝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델 클래스를 정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리니어 스페이스로 하고 싶다. 아니면은 폴리노미얼 하고 싶다. 아니면은 MLP로 하고 싶다. 그런 클래스를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미니마이즈 할지를 정해줘야 돼요. 이 로스를 어떤 식으로 정해줘야 될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abstract하게 표현하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가 있어요.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는 리니어 스페이스예요. 요 G는 요 바이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피처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리니어한 컨비네이션으로 모델 클래스가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 뭘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가 보면은 요 답, yi, 요 라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는 값과의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해서 평균 낸 거. 그러면은 어떠한 스페이스 상에서 이거를 미니멈을 찾느냐? 이러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미니멈을 찾는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니어 모델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이런 함수로 나타내요. 그래서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리니어 텀.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를 다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률을 예측하는 거니까 0에서 1 사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어떤 걸 쓰느냐?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요.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까먹고 이걸 빼먹었어요. 여기 오타가 있으니까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미니마이즈 하겠다. 그걸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찾는 옵티멀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최적의 모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세타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의미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L개가 있는 딥뉴럴 네트워크 MLP를 보시면은 이런 형태죠. 액티베이션이 있고 전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아웃풋 레이어. 그래서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정의가 되고 처음과 마지막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한다. 그러면은 요 리그레션 값과 그 다음에 요 yi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웃풋 요 두 개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다. 그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G를 찾겠다라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메소드들은 이렇게 클래스를 잘 정의해주고 로스만 잘 정의해주면 해결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대부분은 미니마이제이션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분이 설명하시겠지만 겐 같은 경우에는 미니마이제이션이 아니라 새들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미니맥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이긴 한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미니마이제이션으로 잘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로스와 그 모델 클래스를 이용한 그 파라미터라이즈 모델 클래스를 이용한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으로 환원할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unconstrained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레귤라이제이션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constraint을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뭐 subject to 뭐 해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를 이용해서 다시 unconstrained 문제를 바꿀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예, 이 정도로 이 abstraction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미니마이제이션을 프로그램을 풀어야 되고, 그걸 풀기 위해서 최적의 세타를, 파라미터를 찾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머신러닝에서 해당하는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옵티마이제이션 에러예요.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실제 최적의 옵티마이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옵티마이저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수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해결했을 때 실제와, 예, 이론적으로 있는 그 최적의 해와 우리가 찾은 해가 당연히 일종의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에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관련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볼 때 이제 몇 가지 이론을 말씀드릴게요. 파라미터 세타 쓰다가 이제 로컬 미니멈이라고 해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레디언트가 무조건 0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시안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그 각각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벡터고요. 그 다음에 해시안은 뭐냐면은 이제 두 번 미분한 건데요. 각각의 코디네이트에서 두 번 미분한 거라서 매트리스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D by D 매트리스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파시티브 세미 데피닛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서피션트 컨디션은 뭐냐? 이게 그레디언트가 0벡터고, 그 다음에 해시안이 포지티브 데피니트면 로컬 미니멈이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1D에서 보면은 저희가 1D에서 미니멈을 찾을 때 어떻게 찾나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가 또 해봐요. 미니멈을 찾고 싶으면은 여기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컨디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미니멈인데, 예를 들어서 요거 또 미분했을 때 0이 되잖아요. 그럼 미니멈과 맥시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 컨벡시티, 콘케이비티 이런 걸 구분을 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해시안 세컨 데리베티브예요. 세컨 데리베티브가 0보다 크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0보다 작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게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 x의 4승 같은 경우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근데 퍼스트 데리베티브도 0이고 세컨드 데리베티브도 0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이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애매하겠죠? x의 3승 같은 경우 이렇게 0이 되는데 미니멈도 아니고 맥시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새틀 포인트라고 부를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지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1D에서는 그냥 저희가 그냥 미분 한 번 하면 되는데, D 디멘전에서 생각을 해봐요. 여기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0이 된 걸 풀어야 되고, 그레디언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해시안도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 미분한 거, D by D.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트인지 세미 데피니트인지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뭘 집중하느냐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0인 거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예, 필요하면은 해시안들을, 예, 보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우선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뭔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컨벡스 리전하고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컨벡스 리전은 뭐냐면은 어떠한 셋이 있어요. RD에 있는 셋이 있을 때 임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거를 잇는 두 개를 잇는 모든 점들이 다시 그 셋에 들어가면은 컨벡스 리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컨벡스 펑션은 뭐냐? 임의 x, y를 잡았을 때 그거에 리니어 이렇게 컨벡스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잡았을 때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면은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컨벡스 리전하고 컨벡스 펑션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컨벡스 리전
XY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직선을 이었을 때 모든 점들이 이 안에 들어가죠. 그런 것도 이제 컨벡스 셋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컨벡스 펑션은 XY를 잡았을 때 이 두 개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한 게 항상 웨이티드 에버리지한 펑션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제 컨벡스 펑션이에요. 그럼 왜 컨벡스 펑션이 중요하냐? 이 정리 때문에 그래요. 함수가 컨벡스하고 그 다음에 컨벡스한 도메인에서 함수가 컨벡스하면은 거기에 있는 로컬 미니마이저가 글로벌 미니마이저가 된다. 콩케이브일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로컬 맥시마이저가 글로벌 맥시마이저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컨벡스 펑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레디언트만 잘 생각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컨벡스 CT를 잘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세컨 데리베이티브, 해시안이, 퍼지티브 세미 데피닛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점만 잘 찾으면은 이제 미니마이저를 잘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풀어야 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MLP를 이용해서 로스를 정의하고 그거를 옵티마이즈 하겠다. 그럼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에요. non-convex가 아주 높은 확률로 나오게 돼요. 그럼 그 경우에 일단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럼 non-convex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최대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로컬라이즈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non-convex 하더라도 일종의 로컬라이징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컨벡스 미니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절하게 피처를 잘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하면은 컨벡스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커널 메소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러한 복잡한 거를 다 있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의 좋은 특성 중에 또 하나인데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있고 그 파라미터의 수가 충분히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성립하느냐? 그 대부분의 로컬 미니마이저가 글로벌 미니마이저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2014년에 얀레쿤 그룹에서 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일부 아주 작은 로컬 미니마이저를 제외하고 대부분들은 글로벌 미니마이저와 비슷한 값으로 그룹이 형성된다라는 게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많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적절하게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해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적절하게 로컬 미니마이저를 잘 찾으시면은 트레이닝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하나 이제 MLP의 매직이죠.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인 거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D 디멘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했어요. 그게 0벡터인 거를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일리 넌리니어 펑션에 대해서 D 디멘전에 대한 열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 경우는 굉장히 어널리틱하게 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우리가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절한 초기값을 잘 찾고 이 초기값을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초기값이 주어지고 과거에 있는 값과 적절한 디렉션 벡터와 요 스텝 사이즈 혹은 러닝 레이트를 이용한 요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라미터 벡터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거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요게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니마이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터레이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요 D와 요 파라미터 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디센트 방법이라고 하는데 디센트 디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전 스텝
있는 거, 그다음에 다음 스텝에 있는 거. 그래서 펑션 값이 항상 모노톤하게 감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B와 적절한 로우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국은 디센트 디렉션이라는 DK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로우를 잘 찾아줘야 돼요. 그럼 디렉션을 어떻게 찾느냐? 이 로우가 0일 때 순간적인 변화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디렉셔널 벡터랑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돼서 두 개 이너 프로덕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가장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D를 잡겠다. 이게 미니마이즈가 되는 게 언제냐 하면은 DK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가 평행할 때 가장 미니마이즈가 돼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디센트 디렉션이면서도 그 디센트 디렉션 중에 가장 작아지게 만드는 게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고요. 그럼 디렉션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잡고,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 로우캔은 어떻게 구하느냐? 라인 서치라고 해서 다음 스텝에 대한 걸 넣었을 때 요거를 가장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로우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로우 K라고 해서 요 로우 K와 그레디언트 디센트 디렉션을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컨버전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언젠가는 컨버지 해요. 언젠가는 컨버지 하는데 어떤 레이트로 컨버지를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컨버지를 해요. 그래서 람다 맥스 마이너스 람다 민, 이거를 람다 맥스 더하기 람다 민. 람다 맥스는 해시안, 그 옵티멀한 파라미터에 대한 해시안의 최대 아이겐밸류, 그 다음에 최소 아이겐밸류는 람다 민. 그래서 요렇게 요 비율로 한 스텝마다 줄어든다. 요 안에 게 1보다 작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렴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비율이죠. 이게 1보다 굉장히 작아지면은 좋아요. 빨리 이렇게 컨버지가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1과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느리게 수렴하겠죠. 이게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1 컨디션 될 때 발생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람다 맥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거 나누기 람다 맥스 람다 민 더하기 1. 이게 뭐냐 하면은 해시안의 컨디션 넘버예요. 근데 컨디션 넘버가 크면 클수록 이게 1에 가까워지고, 그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빠르게 컨버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좋은 점은 뭐냐? 알고리즘이 잘 정리가 돼 있고 컨버전스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1 컨디션드 해시안에 대해서 컨버전스 레이트 늦어진다. 그래서 서치 디렉션을 잘못 찾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컨버전스 레이트가 늦어져가지고 1과 가까워져가지고 아주 느리게 조금씩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요 다음부터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